의무거주라는 것은 당첨받은 사람이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허그라든가 이런 데서 분양가를 규제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약에 미친듯이 몰리는 거고, 첫 번째로 강북 두 채 팔아 강남 한 채로 슈퍼 똘똘한 한 채 시대에 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채로 옮기겠다라는 것도 많고요. 특히나 그 종부세,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어차피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대신에 두 채를 팔아서 더 상급지로 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수목적고, 특목고가 폐지가 되면서 그 목동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학군 지역이 더더욱 강세 현상을 띠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 40평대, 뭐 심지어 50평대 살다가도 20평 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40, 50평대 살다가 20평대 오게 되면 짐도 다 버려야 되고 좁아서 못 쓰잖아요. 사람이 일단 그렇게 큰 넓은 평수에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학군 때문에 감내하고 옵니다.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매 제한 강화에 무주택자들이 갑갑하다.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이런 기사인데, 비규제 지역도 제한을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도 점점 좀 넓혀가고 있고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와중에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실수요자들도 이렇게 휩쓸려서 그 정책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뭐 등등등 해서 일부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보통 6개월이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시까지 강화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라는 것은 결국은 분양권 상태에서 못 판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돼버린 거죠. 그전에는 계약을 하고요. 그 분양권 계약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소위 말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자본을 벌어서 이제 내가 살 집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런 것조차 좀 힘들어지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번 전매 제한 강화 규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에 청약으로 다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의 만점에 가까운 청약가격을 갖고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하고 어지간한 점수로는 당첨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청약으로만 몰리니까. 그래서 애초에 초피, 그러니까 그 피가 낮게 형성됐던 시절에 구입하는, 이게 이제 청무피사라고 합니다. 청무피사가 무슨 뜻이냐면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약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청약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경쟁률이 센데 세월만 지나지 결국은 적당한 피를 주고 사라,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처럼 돼버렸었는데 이제 피 주고 사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분양권 자체가 전매가 금지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청약도 안 돼, 피 주고 사는 것도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공공주택에서만, 임대주택에서만 살란 얘기냐,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뭐 당연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안 받는 구역으로 점점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나 천안이나 아산 등의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죠? 이런 제재를 안 받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 효과가 점점 밖으로 계속 퍼져나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너무 멀어, 그래서 규제 지역이 어차피 규제 지역일 거라면은 가장 좋은 서울로 다시 올릴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땐 양쪽 다 이런 현상이 생겨날 거고요.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뭐 청주, 천안, 아산, 지금 기사가 최근 기사인데 조금 뭐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실제 그 현장 가보시게 되면 상당히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이미 풍선 효과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다음 기사는 이번 주 강남 사구 아파트값 급매물 소진 하락폭 추세. 이거는 뭐 헤드라인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사구 아파트값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폭이 축소. 하락은 여전하지만 하락폭에 대해서 아주 조그맣게 미미하게 생겼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추가적인 급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폭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용을 읽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 잡으러 서울 가자, 청약자에게 얻으러 이사도 불사라고 돼 있는데, 아시죠? 최근에 용산 정비창에다가 8,000가구 정도를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 일정이 2023년, 24년경쯤이거든요. 서울도 2년만 있게 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를 하다 보니 지금 들어가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나도 청약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초대박이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해서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알고 계시죠? 여기가 용산역이고, 여기 이제 민족공원, 80만 평 센트럴파크고, 여기가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여기에 8천 가구 들어오는데 8천 가구가 전부 다 분양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분양 아파트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물량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입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 일반 분양하는 것들 중에서 당첨만 되게 되면은 소위 속된 말로 논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시장 불고기 다음 대책은 분양 의무거주인데 이게 제가 좀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무거주까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못 판다라는 것이고 의무거주라는 것은 당첨받은 사람이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확실히 끌어넣는 효과는 좀 있겠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일단 집을 사놓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출을 왕창 받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전세 않고 미리 집을 구입하려는 그런 수요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전부 다 차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세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잔금 때 무조건 입주를 하면서 이제 모자른 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거 돈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계약금 마련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 때 전세를 놓게 되면서 일단 구입을 해서 이제 상향해가는 이런 형태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 전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동력 부족한 30, 40대가 청약시장에서 이미 소외되어 있는데 또다시 소외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선 지금 투기 세력과의 그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이런 청약 관련 규제에서 여러 개 내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는 것은 실거주에 대한 의무화죠. 이거는 좀 무섭죠, 솔직히. 예전에는 아무 지역이나 가갖고 예를 들어 뭐 지방 같은 데 청약 받은 다음에 6개월 정도 있다가 내지는 뭐 전매제한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피받고 팔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정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할 뿐더러 소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아니라 등기 취급하는 것도 솔직히 좀 이제 취등록세 내야 되고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싫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등기를 치고 나서도 내가 직접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를 끊는 효과는 굉장히 클 거는 같습니다. 투자자를 끊는 효과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아직은 이제 그 국회 계류 중인 상태에서 법안 통과된 것은 아닌데 이제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현재 여당 같은 경우가 부동산에 굉장히 강화 정책을 많이 쓰는데 뭐 사실 뭐 이번 총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통과시키려면 맘먹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 그 어떤 제도가 굉장히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죠.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637만원인데, 그전에는 2,650만원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허그라든가 이런 데서 분양가를 규제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떨어졌어요. 사실 보통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는 높아지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억지로 분양가를 낮춰야지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떨어진 거고요. 뭐 그러니까 서울이다 보니까 크게 안 떨어졌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싸게 하는 이제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맞춘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약에 미친 듯이 몰리는 거고, 사람들이 청약에 미친 듯이 투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청약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하다 보는데 이게 풍선 효과가 지역적으로 퍼지니까 규제 지역을 넓히면서 규제 지역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국이 다 이제 나중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풍선 효과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생기면 거기다 또 규제, 그럼 또 어딘가에 또 풍선 효과, 그럼 또 규제, 좀 이런 그 정책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